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두입니다. 자, 저는 오늘도 뉴욕에 있고요. 오늘은 브루클린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를 직접 관전하고 그리고 버스 타고 약 1시간 동안 와서 차가 무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녹음할 컨텐츠를 준비하고 이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여기는 현지 시간 새벽 24시 43분, 네, 0시 43분이고요. 레이커스와 뉴욕 경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이 경기를 보고 컨텐츠를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일단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리어스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저희 또 조코피TV 구독자와 함께 직관을 갔었는데 또 현지에서 또 사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짜릿한 2점차 역전승을 따내면서 본격적으로 봄농구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브루클린 네츠를 맞아서 121대 119 승리를 따내면서 서부 컨퍼런스 6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승리죠. 네, 그리고 누구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동부 원정 연전을 치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2월 들어서 지미 버틀러의 트레이드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워리어스 10승 2패 고공행진 중입니다. 자, 여기에 조나단 쿠민가가 돌아온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정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활용 점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쿠민가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쿠민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그런 이 복귀 날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그래도 스크리미지를 계속해서 소화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발목에 다소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통증이 엄청나게 지속되는 건 아니고 방향을 전환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이 오기 전에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서 의료진을 또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경기 저희도 직관하면서 정말 스테픈 커리의 퍼포먼스에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오늘 이 경기에 펼쳐졌던 바클레이스 센터 자체가 정말 스테픈 커리의 팬들로 완전히 물결을 이루더라고요. 브루클린 홈인데 이렇게나 많은 스테픈 커리와 워리어스 팬들이 오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마치 진짜 이 워리어스 홈인 체이스 센터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속됐습니다. 특히나 스테픈 커리의 활약이 아주 돋보였는데, 스테픈 커리 오늘 팀을 승리로 이끌면서 최근 5경기 기록이 무려 34.8득점, 4.6리바운드, 7.8어시스트. 더 놀라운 점은 3점이 51.6%인데 시도 개수가 무려 12.4개입니다. 12.4개인데 6개 이상 넣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많이 던지는데 높은 확률로 많이 때려받고 있고, 그 덕분에 TS,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무려 76.4%.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도 완전히 미쳐있는데 스테픈 커리도 진짜 제대로 온파이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덕분에 팀 성적은 최근 5경기 4승 1패고요. 그리고 커리가 넣었던 최근 5경기 34.8득점은 같은 구간, 그러니까 5경기로 잘랐을 때 NBA 30개 팀 모든 선수들 가운데 1위라고 합니다. 살펴보면 오늘 경기 40득점 올렸죠. 40득점, 리바운드 4개, 3점 7개, 그리고 28득점, 7리바운드, 어시스트 9개로 뉴욕 닉스전을 또 아주 잘 치렀고요. 그리고 그 전 경기에서는 21득점, 10어시스트로 더블더블, 그리고 29득점, 어시스트 13개로 역시나 더블더블, 그리고 56득점에 3점 12개를 터뜨린 또 어마어마한 이 올랜도전의 그 퍼포먼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스테픈 커리가 올 NBA 팀을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대로 간다면 또 올 NBA 팀이 어느 정도는 관성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또 시즌 전반기보다는 후반기를 더 잘하는 선수, 또 후반기에 팀 성적을 끌어올린 주역들이 올 NBA 팀의 막차를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드 팀에 등극할 가능성도 또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테픈 커리 오늘 40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픈 커리 미스터 40이라 불러주세요 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 오늘 경기로서 무려 70번째 40득점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통산 10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통산 10이니까 대단한 거죠. 그쵸? NBA 역사가 지금 80년이 다 돼가는데 숱한 선수들, 또 엄청난 득점원들이 이 NBA 무대를 누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40득점 경기가 70번째, 그리고 통산 10이라는 건 진짜 리빙 레전드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팀을 상대로 35점 이상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픈 커리가 지금 프랜차이즈 스타이고 원클럽맨이기 때문에 커리는 현재 NBA 커리어에서 총 29개 팀의 상대를 만났었잖아요.
그런데 모조리 35점 이상을 넣었습니다. 특히 샌안토니오 스퍼스 37득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38득점, 이 두 팀을 제외한 27개 팀을 맞아서는 전부 다 40점 이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기록이죠. 왜냐하면 서부 컨퍼런스 소속이기 때문에 동부팀과는 1년에 만나봤자 2번인데 이 기간 동안에 또 한정된 기회를 40득점으로 모조리 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참 이 기록도 커리가 얼마나 폭발적이고 또 꾸준한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버틀러 영입 전후로 스테픈 커리의 활약 스타일은 나뉩니다. 버틀러를 영입하고 나서 12경기 평균 득점이 무려 30.3득점, 야투가 51%. 말도 안 되는 거죠. 빅맨이 30득점 이상 하면서 50% 이상의 야투를 기록해도 놀랄 판에 커리처럼 작고 신체 조건이 NBA에서는 떨어지는 선수가 30득점에 50% 이상의 야투를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버틀러 영입 전에는 뭐 부상 후유증도 있었고, 그리고 또 확실한 사이드킥, 조력자도 없었죠. 그래서 42경기에서 22.7득점, 43%의 야투에 그쳤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버틀러가 들어오고 나서 스테픈 커리와 워리어스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특히 그 가운데는 스테픈 커리의 이 변화의 폭이 가장 놀랍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이 스테픈 커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러냈죠. 2014년부터 스티브 커 감독은 워리어스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커리가 코트를 물러날 때 나도 지도자에서 은퇴할 계획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게 좀 현지에서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냐면 선수는 선수 생활의 마침표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 웬만한 선수들, 장수하는 선수들도 45 이상까지는 못하죠. 네, 그런데 감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은 그렉 포포비치 감독처럼 1949년생이거든요. 아직까지 감독 생활을 하는 그런 노장 베테랑들도 있고 상대적으로는 선수들보다는 나이에 따른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이 지금 65년생이니까 60살, 아직도 충분히 10년은 더 할 수 있는데 스티브 커 감독이 이렇게 공표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본인이 결심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번복할 수도 있지만 정말 웬만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언론 앞에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커리의 은퇴와 또 본인의 지도자 은퇴가 일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스티브 커 감독의 인터뷰는 뭐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브 커가 기술만 넣고 보면 커리가 고트다.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뭐 소속 선수에 대한 또 예우이기도 하고 또 아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스킬셋으로 상대를 뭐 조져버린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스테픈 커리가 경기에 미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선수들랑은 다르다. 그리고 어떤 선수가 고트인지에 대한 그런 설왕설래는 타고난 신체 조건을 타고난 선수들, 뭐 조던, 그다음 윌트 체인벌린, 뭐 르브론 제임스 이런 선수들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커리는 그렇게 바라볼 선수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딱 기술만 놓고 봤을 때는 커리가 고트고 다른 선수들은 아예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그 다음에 커리가 가지고 있는 스킬셋, 기술, 그 다음에 거기엔 당연히 3점도 포함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그런 기술들이 커리가 고트이지 않느냐, 참 이런 이야기죠. 단순히 뭐 기술이 엄청나게 좋다 또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러한 기술로 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체 조건으로 또 본인만의 그런 장점을 앞세워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리고 MVP를 2번이나 수상하고 챔피언 반지를 4번이나 따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녹아져 있다라는 게 스티브 커 감독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스티브 커 감독이 스테픈 커리를 얼마나 또 아끼고 또 본인 선수에 대한 뭐 애정, 리스펙이 또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다만 또 좀 어두운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뭐 어둡다기보다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팬들의 뒷목을 잡게 하는 그런 선수 2명인데요. 바로 버디 힐드와 드래먼드 그린입니다. 제가 버디 힐드가 뉴욕 닉스전에서 굉장히 부진할 것이다 했는데 그 경기는 뭐 나름대로 활약을 했었고 내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늘 브루클린 네츠전에서 굉장히 부진했었죠. 일단 워리어스가 지난 시즌에 클레이 탐슨의 부진을 겪었습니다. 클레이 탐슨이 굉장히 기복이 심했고 또 오르내림도 컸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에고만 계속해서 드러냈었는데 이번에는 또 같은 포지션이 버디 힐드가 문제입니다. 물론 버디 힐드의 연봉은 10mm 안 돼요. 금액이 싼 선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뛰고 있잖아요. 또 오늘 경기도 브루클린 네츠가 수비가 강하거나 뭐 엄청나게 또 전력이 뛰어난 그런 팀이 아닌데 23분 동안 야투 8개 던지면서 야투 성공률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버디 힐드가 플레이오프에서 과연 빡빡한 수비를 이겨낼 수 있을까? 스테픈 커리나 지미 버틀러의 부담을 덜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듭니다. 왜냐하면 약팀을 상대로도 이런 기복을 계속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버디 힐드 브랜든 포젬스키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뛰었지만 3점 5개를 모조리 놓쳤고 1, 리바운드 1어시스트 2턴오버 그리고 버디 힐드가 있을 때 워리어스는 마이너스 11점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체가 두 자리였습니다. 마이너스. 자, 최근 5경기를 한번 살펴보면 올랜도전 18분 3득점, 야투 20%, 필리전 17분 6득점, 야투 33.3%, 그리고 샬럿과 뉴욕전은 괜찮았습니다. 두 경기 도합 37득점, 3점도 비교적 나쁘지 않았었는데 오늘 브루클린전에서 23분 무득점, 야투 0, 3점 0였습니다. 버디힐드는 반드시 살아나야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자랑하는 퍼리미터 공격, 모션 오펜스의 중심을 항상 스테픈 커리 원슈터로 가져갈 수는 없단 말이죠. 어떻게든 슛쟁이 퓨어 슈터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디힐드의 역할이 더 필요하고 버디힐드의 기복이 줄어들면서 안정감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버디힐드가 시즌 초반의 상승세를 전혀 잊지 못하고 있죠. 자, 그리고 디그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디그린은 동부 원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시원하게 말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기에 망정이지 팀의 순항에 아주 가려져 있는 그런 원흉이라고 봅니다. 일단 쓸데없는 파울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다가 실책, 오늘도 실책 3개인데 굉장히 안일한 상대 수비를 이겨내지 못해서 저지르는 혹은 공격적인 과정에서 저지르는 턴오버가 아니라 그냥 아주 안일한 실책만 오늘 골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울 5개였고요. 그 와중에는 또 굉장히 또 더티한 장면들도 있었고 그리고 챌린지 우기기 지난 시즌보다 나아졌다 하지만 결국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챌린지 성공률이 회귀하고 있어요. 브랜든 포젬스키와 드레먼드 그린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너무 많이 우겼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뭐 엑스버릇 난 못 줍니다. 오늘도 드레먼드 그린이 계속 돌려보자고 했는데 또 동부 원정에서도 계속 드레먼드 그린이 요청을 했는데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결국 우기는 거거든요. 나는 잘못 없어. 심판이 잘못 본 거야. 이런 불신이 팽배해 있고 자의식 과잉입니다. 챌린지 계속 돌리자고 손가락을 빙빙 돌리는 건 성공률이 높으면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형편없잖아요. 본인의 퍼포먼스와 챌린지 성공률이 지금 계속해서 정비례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3점 수비 형편없죠. 드레먼드 그린이 발이 많이 느려졌습니다. 스위치를 했을 때 내가 락다운 디펜스를 하기보다는 뒤로 쳐져요. 근데 드랍을 해버리면 이 드랍의 문제는 3점을 얻어맞는 거잖아요. 오늘도 드레먼드 그린 앞에서 3점이 와르르 터졌던 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레먼드 그린은 굉장히 좋은 플레이메이커고 아주 훌륭한 팀 디펜더고 또 때로는 보컬 리더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드레먼드 그린은 단점이 더 많다. 오늘도 34분 뛰면서 어시스트 10개를 뿌리긴 했지만 오늘 만약에 골든스테이트가 졌다면 버디 힐드 뿐만 아니라 드레먼드 그린의 정신없는 플레이, 정신머리 나간 플레이, 턴오버, 파울, 그 다음 챌린지 우기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원흉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드레먼드 그린은 여전히 팟캐스트를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카렌서니 타운스가 뉴욕 닉스전에서 나서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카렌서니 타운스가 여자친구가 암이 아니라 카렌서니 타운스 친구, 가족 같은 친구의 장례식에 참가하느라 경기를 못 뛰었는데 타운스가 빠진 이유가 밝혀지기 전이긴 했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타운스가 지미 버틀러를 피하기 위해서 막 결정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미친놈인 거죠. 일단은 퍼스널, 개인적인 사유, 개인적인 이유로 빠지는 경우는 대부분 뭐 출산이 아니라면 그렇게 긍정적인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저렇게 그냥 뭐 새치혈하고 해서 나불거리는 걸 보면 진짜 극혐이죠. 어쨌든 지금 플레이도 별로고 팟캐스트 열심히 찍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드레먼드 그린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포젬스키가 오늘 경기 극초반에 나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포젬스키가 라커룸으로 떠나는 그 반대쪽 코트에서 저희가 관전을 했었거든요. 오늘 저희가 1층 앞에서 봤었는데 포젬스키가 딱 뛰자마자 어디를 잡았냐면 허리 쪽을 딱 잡고 그 꼬리뼈 위쪽을 잡더니 바로 벤치 쪽에 X자를 그리더라고. 나 안 된다 오늘. 바꿔달라. 그리고 그 길로 라커룸으로 떠났습니다. 자, 다행히 경기가 끝나고 나서 스티브 커 감독이 포젬스키에 대해서 딱히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데이 투 데이 상태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감독들의 이런 이야기는 그냥 반 정도는 걸러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이슨 키드 감독 기억나시죠? 앤서니 데이비스가 쓰러졌을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시리어스한 거 하나도 없다. 심각해 보이지 않고 그냥 데이 투 데이라고 보시면 된다. 거의 똑같은 워딩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앤서니 데이비스는 시즌 아웃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포젬스키도 몸이 굉장히 강력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잔부상도 많고. 그리고 허리 쪽은 항상 민감한 보이기 때문에 스티브 커 감독이 이렇게 얘기한 건 그냥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인터뷰다. 그냥 녹음한 멘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젬스키가 큰 부상이 또 아니길 바라면서 포젬스키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새벽 1시가 됐군요. 오늘 브루클린 네츠와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를 직관하고 왔는데, 자, 여러분과도 언젠가는 또 이렇게 같이 직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가 뉴욕을 꺾었는데 저희의 마지막 일정은 보스턴 TD 가든에서 열리는 레이커스와의 맞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제가 여러분께서 뭐 제발 하지마 할 수도 있지만 5가지 프리뷰를 통해서 또 이 경기를 미리 내다보는 그런 컨텐츠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뉴욕에서 새벽 1시에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돌아가서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재밌게 컨텐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차 이벤트 마지막 일정, 저희가 이제 한 서너 자리 남은 것 같은데 고민하시는 분들 주말 지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